저는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몇 년째 운영 중인 박진웅이라고 합니다. 주로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국내 플랫폼에서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요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쇼핑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테무가 초저가 쇼핑의 혁명이라 불리며 아마존까지 위협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틱톡 할 것 없이 테무에서 안 사면 바보라는 분위기였어요. 아마존에서는 $30 하는 제품을 테무에서 $10에 살 수 있다며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품질이 같다는 보장은 없었죠.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 가격이 가능하다고? 아마존에서 $30 하는 걸 테무에서는 $10도 안 한다. 이제부터 쇼핑은 테무에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SNS와 유튜브에서 쏟아졌어요. 테무가 이렇게 초저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배송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기존 온라인 쇼핑몰들은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테무는 중간 유통 없이 중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덕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훨씬 저렴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미국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저렴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도 조금 늦게 오더라도 가격이 싸면 장땡 아니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고요. 테무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면서 무료 배송, 초저가 할인, 신규 가입, 쿠폰 등을 앞세워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초반에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꽤 높았어요.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네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테무는 SNS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젊은 소비자층을 빠르게 흡수했어요. 특히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는 테무에서 산 꿀템 추천 같은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미국에서 테무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테무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테무가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한국 소비자들은 테무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아마존보다 싸니까 일단 사보자 라는 분위기였던 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과거에도 중국산 초저가 제품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품질 문제와 AS 불가 문제로 신뢰를 잃었거든요. 한때 위시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이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금방 사라진 이유도 비슷합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쿠팡, 네이버 쇼핑, 11번가 같은 강력한 대체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빠른 배송이 기본이고 소비자들이 반품과 AS가 쉬운 플랫폼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어요. 쿠팡의 로켓 배송만 해도 그렇죠.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하는데 테무처럼 몇 주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가격도 테무만큼 극단적으로 싸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는 판매자가 많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환불할 수 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역시 수많은 판매자들이 경쟁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테무 같은 불확실한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AS와 반품이 보장되는 곳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 소비자들은 원래부터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상품 후기를 꼼꼼히 따지는 편이에요.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후기가 없다면 안 산다는 인식이 강하죠. 테무는 초반부터 후기가 거의 없었고 배송이 오래 걸리는 특성상 빠른 피드백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테무의 초저가 전략에 열광하면서 마구 지갑을 열고 있었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애초에 테무를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 소비자들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테무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싸니까 그냥 써보지 뭐 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테무의 성장세도 멈출 기미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낄 때가 많거든요.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계속 찾는 플랫폼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오래갈 리 없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은 테무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사진이랑 완전 다르잖아.
이거 한번 쓰고 버려야 할 수준인데?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배송이 늦어지고 제품의 품질이 엉망이라는 불만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그저 몇몇 소비자의 불만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테무에서 산 제품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테무의 위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은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애초에 테무를 믿지 않았고 결국 더 똑똑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테무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테무의 성장세는 주춤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테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고 말까요? 미국 소비자들이 테무에서 주문한 물건을 하나둘씩 받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싸다고 좋아했지만 막상 제품을 사용해보니까 예상보다 문제가 많았던 거죠. 품질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생각했던 소비자들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미국의 한 유명 보안 전문가가 테무 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조금 의심스럽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속 다른 앱 활동, 위치 정보, 심지어 사용자의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이 소식이 퍼지자 미국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어요. 설마 나 테무에서 쇼핑한 이후로 이상한 스팸 문자랑 광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 혹시 내 결제 정보도 위험한 거 아냐? 이거 중국 정부랑 관련 있는 거 아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어요. SNS에는 테무 앱을 삭제하라는 경고, 글과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미국의 유명 IT 유튜버들도 테무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장 테무 앱을 삭제하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일부 사용자들은 자신의 테무 계정을 삭제하고 구매 내역까지 지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테무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발 초저가 쇼핑몰들에 대한 불만을 쌓아오고 있었어요. 테무뿐만 아니라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 쇼핑몰들은 미국의 관세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800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는데 테무와 쉬인은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예를 들어 소비자가 $500어치의 제품을 한 번에 주문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테무는 $500어치의 물건을 10개의 개별 소포로 나눠 배송하면서 관세를 피하는 전략을 써왔어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소매업체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데 테무 같은 중국 쇼핑몰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초저가로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 소매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각종 세금과 규제를 다 지키고 있는데 테무 같은 중국 쇼핑몰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규제도 피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장난감, 전자제품, 화장품에서 기준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어요. 미국 정부는 기존의 $800 이하 면세 규정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소액 직구라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테무가 제공하던 초저가 쇼핑의 핵심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였죠. 여기에 물류 규제도 강화됐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초저가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3주 만에 도착하던 물건이 이제는 몇 달씩 지연되거나 아예 세관에서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품질 테스트와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정도 생겼어요. 그런데 테무에서 판매되던 많은 제품들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판매 금지 조치를 받게 됐어요. 이 규제가 발표되자 테무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처럼 초저가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없고
배송도 느려졌으며 제품이 미국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겹치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테무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싸서 샀는데 이젠 싸지도 않다. 배송이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 개인정보 털릴 수도 있는데 굳이 테무를 쓸 이유가 있나? 테무의 주가는 연이어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빠르게 하락했어요. 테무가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할 때만 해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품질 문제, 배송 대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는 무너졌고 결국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까지 나오면서 테무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테무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초저가 전략이 관세와 물류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남은 건 테무를 향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반발이었어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테무에 대한 불만과 경고, 글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테무에서 산 제품이 고장났다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테무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일부 소비자들은 테무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공유했고 몇몇 소비자들은 테무가 고객 정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테무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조차도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혹시나도 피해를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도 의심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결국 소비자들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테무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테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다시 아마존과 월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싼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비싸도 믿을 수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테무 같은 위험한 쇼핑몰 말고 믿을 수 있는 아마존에서 구매하세요. 이런 문구가 뜨기 시작했죠. 미국 소비자들은 테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아마존보다 싸다라며 열광했지만 결국 아마존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아마존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아마존은 테무 같은 불확실한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대신 아마존에서 믿을 수 있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테무를 이용하던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다시 아마존과 월마트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테무를 써보니 처음엔 좋았지만 결국 아마존이 답이었다는 식의 후기가 늘어났고 테무에서 문제가 생긴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다시는 테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테무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미국 정부의 추가 조사와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몰들이 미국 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반품 및 환불 정책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테무는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테무에서 반품을 요청하려 했지만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거나 환불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다는 후기를 남겼어요. 게다가 일부 소비자들은 테무에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거나 아예 환불이 거부됐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는 테무가 미국 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만약 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테무는 미국에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거나 최악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테무가 미국에서 큰 위기에 빠지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테무가 애초에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테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테무가 한국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을 때 일부 소비자들은 싸니까 한번 사볼까? 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너무 싼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배송이 2주 이상 걸린다고? 그냥 쿠팡에서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고 실제로도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익숙한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과 같은 국내 플랫폼을 더 선호했어요. 특히 쿠팡은 이 상황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했어요.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테무 같은 불확실한 플랫폼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뿐만 아니라 AS와 반품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데 테무는 이런 점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결국 한국에서는 테무가 초반부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잊혀져 갔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점점 한국과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테무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고 미국 정부의 규제와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테무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존을 위협할 초저가 쇼핑 혁명이라고 불렸던 테무가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위험한 쇼핑몰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테무를 신뢰하지 않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테무는 미국 시장에서 한때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소비자 신뢰를 잃으면서 빠르게 몰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테무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를 입지도 않았던 거죠.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야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 소비자들처럼 신중했어야 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결국 테무에서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 소비자들처럼 신중했어야 했다. 처음부터 싸다고 무작정 달려들지 않고 품질과 신뢰를 따지는 한국 소비자들처럼 말이죠. 이번에도 한국 소비자들은 옳았습니다. 미국에서 테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하나둘씩 테무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테무를 이용하던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싸서 좋았지만 결국 문제투성이었다며 등을 돌리고 있죠. 테무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도 빠르게 발을 빼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테무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초저가 전략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배송 지원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에 미국 내 소매업체들과 소비자 보호 단체들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테무는 규제를 피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테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소비자들도 테무에서 싸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테무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쇼핑몰이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초저가 쇼핑이 무조건 답이 아니라는 걸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싼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도 결국 싸도 품질이 나쁘고 AS가 안 되고 배송이 늦고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면 그건 좋은 쇼핑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테무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한때 아마존을 위협할 유일한 초저가 쇼핑몰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위험한 쇼핑몰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테무를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테무를 신뢰하지 않아요. 미국 소비자들은 뒤늦게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 소비자들처럼 신중했어야 했다. 앞으로 테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지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 소비자들은 이번에도 똑똑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